네, 10월 19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 황유현 팀장이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우리 이제 지난주 이제 반등하면 좀 현금 비중을 늘리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침 또 반등이 됐어요. 네,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네. 이게 어느 정도 더 갈 거라고 보나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반등의 영역치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029 정도고요. 3,030에서 3,050포인트거든요. 일단은요.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차트에 조금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세밀하게 대응을 하려면. 이 구간이죠. 이제 며칠 좀 더 지나면서 이제 이평선이 위에서부터 좀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낮아졌죠. 이제 하락의 시작이 여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지키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맞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지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저항으로 바뀌었던 부분들이고 3,050이고 여기는 이제 가격에 대한 저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평선에 대한 저항은 3,000 한 30포인트 넘어가면 아마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도 이제 윗꼬리가 달렸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개별주들이나 웬만한 종목들 보면 다 윗꼬리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렇죠. 확실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간에 지수가 조금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 정도면 이제 뭐 지수도 이제 왜냐하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수 차트도 같이 놓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지수가 일단은 좋아야 개별주 매매도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대부분 저항 올 만큼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오늘 종목들이 윗꼬리가 많이 달렸던 부분들이 좀 시장의 특징이라면 특징이었던 거죠. 장 초반에 뭐 북한 관련 뉴스 있었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뭐 별 문제 없이 단기 뭐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끝까지 또 올려버리는 모습들이었는데 지난주하고 지금하고 전략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오늘 그럼 좀 팔았어요? 아니요, 아직은 팔진 않았어요. 아직은? 네, 아직은 팔진 않았고, 지난주에는 제가 지지난주에 와서 다음 주, 뭐 예를 들어서 지지난주 금요일 날 다음 주는 조금은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이번 주는 지난주 금요일 날 와서 이번 주는 반등하면 팔겠다라는 전략을 좀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좀 유연합니다만, 똑같이 지지난주 금요일 날처럼 외국인들의 옵션 행태를 보면, 지지난주와는 다르게 좀 지금은 좀 하락을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락 쪽에다 베팅을 네, 했다 외국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걸 좀 볼까요? 제가 뭐 되게 주식을 엄청 어렵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엄청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되게 저도 똑같은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이제 고객님들 돈을 이제 관리해주는 관리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보기 편하게 제가 보기 편해야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도 좀 이제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간단하게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좀 지표들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그동안 좀 약간 많이 헤맸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주식에 대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너무 뭔가 큰 그림이 있을 것 같고 뒷배경이 있을 것 같고 뭐 세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게 뭐 제가 뭐 물량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 뭐 공매도 앞잡이다 이런 말들 사실 말도 안 돼요, 솔직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까지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그 정도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보자라는 말씀에서 너무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일 필요 없고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자. 그냥 그런 관점에서 좀 데이터들을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딨냐. 투자자별 갑자기 뭘까요? 좀 화면이 00786이었나요? 이거 아니네요. 왜 바뀐 것 같지? 잠시만요. 이게 왜? 네,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보면 콜 매도의 푼 매수죠. 네. 선물은 또 현물은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코스피, 코스닥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지금 외국인들은
콜 매도 풋 매수잖아요. 이거 하방 베팅이죠. 간단하게 개인은 하고 반대 포지션 계속 보여주고 있죠. 또 시장이 올라오는 것도 개인들은 더 콜 따라붙고 선물 따라붙고 풋 매도 치고. 근데 이게 일별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의 콜 옵션은 이제 최근 3일 동안 계속 매도 치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는 올리면서 옵션에서는 밑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11월 만기도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선물은 크게 의미 없고 이제 옵션의 포지션을 어떻게 하냐. 아직은 좀 이르긴 하지만. 근데 지난주 옵션 만기부터 이어져 왔던 외국인들의 이제 지수 플레이, 세부적인 좀 지수 플레이가 약간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풋에서도 어제는 조금 하긴 했습니다. 계속 오늘도 풋을 또 매수하는 모습들 됐죠. 개인들하고는 계속 대조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위로 보고 외국인들 아래 보고. 그러니까 위로 올리면 점점 옵션의 가격은 싸지겠죠.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콜 가격과 풋 가격은 콜하고 이제 반대되는 포지션들의 가격이 싸지는 거죠. 그럼 싸게 야금야금 모았다가 또 여기서 선물 쭉 때려버리면 좀 빠지겠죠. 네, 그런 행태가 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 며칠 동안 2,900에서 3,000 지금 한 30포인트까지 한 몇 퍼센트일까요? 한 5% 정도 올랐나요? 네, 150포인트 정도니까 5% 좀 안 되게 올랐습니다. 보면 지금 한 4%? 네, 4%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한 달 전 10월 초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많이 빠졌다는 네, 거.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신용 물량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 뭐 2, 3주 한번 사라졌다고. 봐볼까요? 네, 근데 또 기가 막히게 또 따라 올라오죠. 증시 주변 자금. 그냥 제가 이거는 회사에서 제가 할 때마다 항상 매일매일 체크하는 데이터들입니다. 뭐 근데 이거 뭐 제가 특별한 데이터를 보는 것도 아니고 다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어떤 증권사든 어떤 H테스팅을 다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보시면 저는 신용 잔고가 늘어나는 거는 별로 걱정은 안 돼요. 네, 문제는 빠졌을 때 10% 정도는 빠져야 이상은 빠져야 뭔가 단기 바닥이 나온다라는 걸 봤던 건데. 아, 신용잔고가. 네,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거는 별로 걱정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거만큼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이죠. 근데 문제는 빠졌을 때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10%가 빠져야 되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한 25조 6천억 정도 여기가 고점이었죠. 9월 13일 날 결제일 기준이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10% 정도 빠졌죠. 22조 8천억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죠. 다시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잔고 지금 한 3년 전 대비하면 10조 원대였는데 지금 23조예요. 엄청 많죠. 근데 뭐 고객 예탁금도 많이 늘었고 지수도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항상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 너무 신용잔고가 쭉쭉쭉 빠지는 게 보일 정도인데 투매에 동참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 두 가지적으로 이번에 2,900포인트가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의 보고서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심리적인 수급적인 요인들하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적인 요인들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보면서 지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좀 어떻게 보면 잘 맞아 떨어졌죠. PR 10배 2,900선하고 그 다음에 신용잔고 10% 줄어드는 선, 이 정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지켜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되돌림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아직도 뭐 여기서 사실 요때 10월 초 이때랑 지금이랑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요. 네. 미국 시장이 빠졌다가 미국도 올라왔지만 우리나라 좀 더 거칠게 빠졌다가 거칠게 올라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과연 여기까지 3,150포인트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또 반문을 해보시면 또 없죠. 없죠. 3분기, 4분기 실적이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긴 하지만 뭔가 강력하게 끌고 가기에 또 그리고 주도주가 나오기 시장을 끌고 올라갈 만한 주도주가 나오기에는 아직은 조금 확인하고 가야 될 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평선을 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놈의 현금 비중 여기서 어떻게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거냐, 손절을 하라는 거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명확해야 될 게 뭐 3,100선 정도 오면 우리 이제 다른 출연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3,100선 정도 되면은 현금 비중을 늘리자. 그러니까 주식을 좀 팔자. 그러면 이제 어떤 댓글들이 올라오냐면
아니 내가 지금 손절을 아니 그러니까 손해 본 게 얼마인데 그럼 손절을 하라는 얘기냐? 그렇게는 안 된다. 난 이 방식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비중을 줄일 때는 항상 플러스가 나거나 아니면 본전일 때 비중을 그렇죠. 줄여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하고 계신 있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철저하게 총잔고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솔직히 여기 3,200포인트 위에서 산 주식들, 조금 지금은 큰 대형주들은 많이들 정리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물려있는, 개별주들도 물려있는 거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 보면 반등 줄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팔고, 그 다음에 모멘텀 있는 것들은 또 매매할 건 또 하고 그렇게 하는 장이니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난 못 잘라낸다라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를 끄십시오. 네, 저는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 이 방송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보실 필요도 없죠. 근데 이거 보신다는 거는 뭔가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보시는 거잖아요. 뭔가 대안을 찾고 싶고. 네, 그렇죠. 그리고 좋은 종목 없나 기후 또 찾아보고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장기 투자하실 거면 유튜브 보실 필요도 없죠. 삼성전자, 카카오 쫙 좋은 거 사놓고 몇 년 뒤에 꺼내시 보실 생각이라고 하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조금이라도 뭔가 대응을 하시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보고 공부도 하고 할 겸 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는 거죠. 손실이 나더라도 네. 비중을 주식을 그렇습니다. 매도해야 네. 된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주식은 항상 생로병사를 겪고요. 매집, 수렴, 발산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다시 분산 과정을 거쳤다가 다시 매집 과정을 거쳐 다시 상승을 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 다 나는 시장 타이밍, 마켓 타이밍 모르겠으니까 그건 맞추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냥 바이앤홀드 하시는 거고요.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계좌를 적극적으로 늘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각 출연자들마다 생각을 들어보시는 걸 거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에 조금 더 오버슈팅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한 3,050포인트를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뭐냐면 2,900에서 나 손절 안 했어가 됐잖아요. 버티신 분들은 이제 쉽게 말해 심리. 그러면 이 정도 3,000포인트 오면 거봐 올라오잖아가 됩니다. 그죠? 지금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거봐 버티면 돼. 올라오잖아. 오늘 네이버 카카오 봐봐. 올라오잖아. 그렇지. 그 돼요. 마치 10월 초에 그 수많은 비관론은 또 싹 사라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계속 오를 것 같고. 이제는 또 올라갈 것 같고, 이제 또 세상을 또 다 가질 것 같고, 그 중에 또 이제 개별주나 엔터주들, 오늘 하이브나, 네이버 카카오 손절 안 하고 버티신 분들, 거봐 올라오잖아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주식가가 빠지면 또 심리는 또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이, 그 생각 안 하실 거면, 팔지 마세요. 팔지 마시고, 떨어졌을 때 또 맘 바뀌어가지고, 팔 걸. 할 거면 파세요.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거예요. 지금은 저도 오늘 올라도 걱정이실 거예요. 여기서 더 가나? 팔아야 그치. 되나? 저 그 며칠 전에 그때 저점일 때 샀어야 되나? 샀어야 되나? 더 샀어야 되나? 네, 더 샀어야 되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 하셨다. 2,900포인트, 2,900 하니까 2,900에 샀다. 여러 것 이것저것 많이 사서 올랐다. 그러면 추가 매수 한 부분만 파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위에서 쭉 물렸던 게 아래에서 추가 매수 한다고 해서 그 종목 자체가 본전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 잔고상에는 분명히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200주 사서 어떤 종목을 200주 사서 물렸어. 이만큼. 근데 여기서 100주를 또 샀네. 잘 했어요. 올라왔죠. 그러면 100주만큼만 매도하시면 돼요. 100주 한 만큼만. 그만큼만 매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떨어지면 또 다시 사면 되는 거고, 맞춰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난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바이앤홀드 가는 거죠. 바이앤홀드 가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는 EPS 추정치대로 가고 있습니다. 3분기 이제 YOY 꺾이기 시작했고요. 4분기도 YOY로는 꺾일 거 시작하고, 내년 1분기까지도 지금 그 우려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보면 확실히 조금 약해졌잖아요. 그렇지. 지금 거의 코스피
뭐 매매하는 거 의미가 있나요? 그냥 1,000억 샀다 팔았다잖아요. 맨날 사고 팔고 뭐 네. 의미가 없어. 네, 투자 뭐 주체들마다 뭐 유럽 계좌금이든 중동 계좌금이든 뭐 미국 계좌금이든 다 성향은 좀 다르겠지만 코스피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코스닥은 확실하게 확 사주고 확 밀어주고 그러잖아요. 또 사실 조금만 사도 올라가죠. 그죠? 조금만 작으니까. 올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여전히 중소형주 장세는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실적 시즌은 들어오긴 했지만 다행히 뭐 이제 환율도 떨어지고 기가 막히게 떨어지죠 환율. 네. 1,200원 닫고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주식 사니까 바로 또 떨어지고. 그렇지. 닭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 그 문제긴 한데 환율과 외국인 매수 매도는 밀접하게 연관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뭐가 먼저인지는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먼저일 것 같기는 한데 환율이 먼저라고 보는 분도 분도 있어요. 많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느냐 차이니까 그거는 내 매매 타이밍이 그쪽에 맞춰져 있으면 그쪽이 맞는 거고 환율 보고 하면 맞추면 그렇게 맞는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만의 이제 시장하고의 호흡을 맞춰서 가는 부분들이고요. 지금은 어쨌든 중립으로 보시는 게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추정치들이 변한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맞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여튼 뭐 코스닥도 1,000선은 다시 돌파했고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수 성향을 보면은 싸니까 밑에서는 받추는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 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그 제약 바이오주 네. 요 부분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지난번 셀트리온 얘기도 있었고. 네. 일단은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반등하긴 했죠. 네이버 카카오는 좀 뒤에 하고 그러면 제가 제약바이오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드렸던 게 이제 섹터별로 다 한 번씩 돌았잖아요. 그렇지. 다 돌았어요. 다 돌았어. IT, 뭐 반도체, 뭐 이제 소프트웨어, 자동차, 건설, 화학부터 시작해서 코스닥에 있는 개별주 이제 개별 테마 제외하고는 거의 뭐 굵직굵직한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수급으로는 한 번씩 다 시세를 냈어요. 지금 이제 좀 엔터주들 이제 조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뭐 놀자 주식들이나 그다음에 엔터 주식들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제가 주목을 해서 보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오늘 드디어 조금 의미가 있죠. 오늘 오전에 네오이뮨텍 같은 회사들이 좀 시세를 냈었고요. 뭐 호재 뉴스가 있어서 그리고 ABL 바이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회사거든요. 내년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ABL 바이오도 이제 바닥에서 8%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ABL 바이오를 보고 있는 이유는 여기 있었던 요 거래량 요것들 때문이었어요. 네, 이게 이슈가 있어서 근데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도 장기 저항이 머리 위에 있고요. 그렇지. 더 수렴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드팩트 이제 이런 주식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저항으로 놓고 보고 요거를 이제 박스 상단을 본다라고 하면 요 밑에서 한 18,000원 이하에서 사는 거는 이제 절대 수익률을 높이는 행위가 되겠죠. 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싸게 사서 기다리는 행위. 그리고 사서 좀 올라가면 다시 팔았다가 또 사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이고. 그리고 뭐 오늘 앞타바이오도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앞타바이오도 많이 올랐고요. 요거 보시면 제가 그때 무상증자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 무상증자 100% 무상증자 했죠. 무상증자하고 주가 상장하고 거기서 20%. 여기 보시면 28%까지 빠졌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근데 결국은 그 가격까지 거의 근처까지 왔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조금 모자라긴 한데 근처까지 왔죠. 이게 되게 이래서 제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매일매일 부지런해야 돼요. 잠을 잘 시간이 없어요. 매일매일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방심하는 순간 아이씨 올라가 있어 이미. 못 너무 샀는데. 그런 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잠을 못 자겠어요. 앞타바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뭐죠? HLB. HLB도 HLB 생명과학이었나? HLB 시리즈도 오늘 흐름이 좋았고요. 여기 써주면 되겠네요. 앞타바이오 네이처셀도 오늘 많이 올랐고, 이거 보면 되는데 제가 굳이 고생하고 있었네. 오늘도 9% 올랐고요. 근데 보시면 다 공통점들이 다 머리 위에 뭔가 얹고 있어요. 다 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소하는 구간이 필요해요. 보시면
HLB도 나왔고, 그렇죠? 예, 네이처셀 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제약바이오는 보기는 봐야 되는데 오늘 올랐으면 저는 전체적으로는 보유했으면 팔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제약바이오는 나중에 제가 한 11월 말이나 12월 가면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네. 11월 달하고 12월 달 대주주 이슈가 지나고 나면 저는 제약바이오를 집중 공격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때를 포석에 두고 지금은 과연 내년에 어떤 섹터에서 큰 시세가 나올까 그런 관점에서 수급적인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둘씩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은 올해하고 작년은 코로나 관련 종목들만 득세하는 시간이었죠. 그렇죠. 전통 제약사, 제약바이오나 뭐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ABL 바이오 이런 거 일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바이오는 바이오인데 엄청 뭐 이거 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기서 1년 동안. 1년 동안 엄청 고생 많이 했겠죠. 뭔가 계속 희망 고문만 하죠. 희망 고문만. 근데 이제 이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구간이 나오죠. 이거랑 비슷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거는 좀 제가 약간의 황 팀장의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정신 나갔어? 네. 어떤 느낌이냐면 LNF 초기가 이랬어요. LNF 초기가. 네. 이제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사실 그렇죠. 완전 뭐 이제 전기차의 대표적인 대장이죠. 대장.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구간 여기 이 구간이 비슷해요.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이 주식도 이때는 진짜? 5만 원에서 1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거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이거 얼마나 여기서 얘를 4만 원에만 샀었어도 3분의 1 토막이 났었을 거고 이거 해서 본전에 4만 원에 팔았어도 본전인데 그걸 여기서 만약에 판 사람들은 지금 이걸 만약에 그때 팔고 났으면 못 샀을 거라고요. 그렇지. 근데 사람 심리가 본전하면 아유 빨리 그죠? 보지. 네, 못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악인 업종이 지금 순수 제약 바이오 섹터예요. 수급적인 관점에서 과연 앞으로 내년에 당연히 이게 라이센스 아웃이라던가 어떠한 제약 바이오에 어떤 바람이 불어서 어떤 테마가 미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심사위원들이 제약 바이오 섹터를 좋게 봐줄까 그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게 온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됐다고 봐요. 이제 왜냐하면 기존의 투자자들도 너무 지쳤고 그동안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깨끗해졌죠. 그리고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충분히 나왔고. 그래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약 바이오가 좋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섹터가 군집해서 올라가긴 갈 건데 어떤 게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제 앞으로 계속 스터디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근데 11월 달 되면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우리도 같이 배우고 같이 망하거나 네. 같이 망하거나 물러거라 황가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말씀드렸지만 그걸 이제 거래량에서 힌트로 찾는 거죠. 네. 그럼 분명히 이 거래량 터진 종목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거래량 터졌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요즘 뭐 손실 보신 분들도 좀 우울하고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스터디해서 네. 앞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요. 이런 차원에서 힘을 좀 내시고 네. 이제 공부도 이제 좀 스터디 밤 자지 말고 잘 시간이 어디 있어? 잘 시간이 없어요. 저는 잘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잠 자지 말고 이렇게 잘 스터디해서 이 바이오 섹터에서 우리가 어디를 좀 잘 공략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유와 함께 그렇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제약 같아요. 바이오는 제가 뭐 저도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고 매매하려고 하지만 솔직히 제약 바이오의 그 깊은 세계를 다 통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가 또 호흡이 맞나 보네. 네. 내가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좀 파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 수십 년 애널리스트하고 은퇴하신 분을 모셔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ABC부터 이거를 만드는 이제 촬영을 내일 하거든요. 하세요? 네. 좋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하기보다 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의 머리를 빌려서 그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만 얻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하고 돈 버는 방법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지. 저는 그걸 이용해서 저는 돈 버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또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하여튼 저도 요새 하도 손실 보신 분들이 많다고 네. 하니까 지금 재미없지만 어떻게 그럼요. 돈을 벌 수 있는 뭐 기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 수 만들어야죠. 있을까 해가지고 막 만들어야죠. 네.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그럼요. 있거든. 네. 그러다가 이제 저도 바이오 쪽에 아주 실력자라고 그래서 하여튼 분명히 기회 올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네. 뭐 이때 10월 초에 이때만 해도 주식시장 다 끝났네 2,600간에 말 많았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 올라오니까 또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오늘은 다들 또 이제 좋은 기분 좋게 또 술 한잔 하실 수도 있고 그럴 건데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네버 엔딩 스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네. 지금 돈을 벌었어도 내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잃었다가도 다시 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몸소 말씀드렸잖아요. 토할 것 같은 기분. 신용장고 10%. 네, 급락장에서는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추정상 15% 빠지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고요.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럴 수 또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좋은 주식을 더 또 밑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냥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건데요. 이제 경기 침체 저점,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 저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주식 저점이거든요. 주식 저점에서 1년에서 1년 반 뒤에, 이거 약간 좀 두리뭉실하긴 하지만, 부터 이제 6번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 조정이 온다라는 거예요. 유동성 그동안 풀었던 거. 그러니까 경기 저점이라는 건 대부분 여기 이 시점들이 대부분 다 경기가 안 좋았을 때였으니까 돈을 풀었던 시점이죠. 그리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 그다 걷어들이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조정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로선이 1년 반 정도 되는 시점이거든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는 시점. 대략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기 좋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4개월 조정이 왔고 6개월 여기는 좀 닷컴 버블이었습니다. 닷컴 버블이었기 때문에 좀 그 이후에 예외적인 좀 급락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4개월 조정 나왔고 여기는 일단 10달 나왔고 지금 9개월 정도 나왔어요. 네, 9개월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동안 과거 80년대부터 6번 조정 사례에서 봤을 때 지금 거의 두 번째로 긴 기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음 달까지 가면 기존 거랑은 동률이 되겠죠. 그렇지.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12월 달 지나고 나서 뭐 이제 11월 달 지나고 나서 12월 정도 가면 내년도 1분기, 2분기 실적 컨센이 나올 건데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내년 22년도에 실적 컨센이 돌아섰다. 이제 전체적인 추정치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또 반등하겠죠.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금리 인상은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겠죠. 그렇지.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 그럼 이건 제가 몇 번 겪었어요. 이제 처음엔 테이퍼링이든 금리 인상이든 처음에는 뭐야 이게 돼요. 놀래서. 놀래서. 그러니까 텐트럼이 오는 거잖아요. 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연준이 그래도 생각이 있으니까 금리를 올리겠지라고 바뀌면서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장의 심리가. 네. 그래서 수학이 1 더하기 1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안 떨어져요. 그때그때 많이 달라지고 그때그때 맞춰서 제 이름처럼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름? 저 황유연이니까. 너무 훅 들어갔어요? 네. 너무 추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놀랐다고 해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이게 또 계속 상승해가지고 다시 내 손실을 다 만회해줄 그 지점까지 갈 것이다 이런 기대하는 것보다 적절한 시점에 일단 좀 현금 보유 비중을 그렇죠. 늘리고 네. 다음 기회를 좀 기다리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리고 파란색을 쳐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손실 분분을 쳐낸다는 손실 게. 부분을 쳐내야 된다는 거. 그게 되게 어렵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특히나 뭐 9만 원대 위에서 쳐내시려면 9만 원 예를 들어 9만 원대 사는 분이 지금 쳐낸다라고 하면 되게 쉽지 않은 구간이죠. 하여튼 그러나 물론 이제 장기 투자자라면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7만 5천 원 이하는 특히 7만 원 이하는 배당 매력까지 생긴 부분이라 절대 수익률 차원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할만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7만 원 이하에서 추천도 드렸었고 대신에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분 제가 추천드리진 않고 삼성전자 매수하면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오케이라고 했어요. 대신에 7만 5천 원 정도 가면 파는 거에 동의하면 저는 하고 그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는 책임 더 이상 코멘트 드리지 않겠습니다. 삼성전자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네, 한번 이야기해 보죠. 지금 이제 많이 반등 오늘 뭐 4%대 네. 상승이 있었으니까 야, 이거 다시 뭔가 이제 좋은 그림 그쵸.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기대한단 말이죠. 그렇죠. 저 봐요. 고점에 엄청 물렸잖아. 그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번 주는 카카오 좀 반등 좀 나오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분봉 수급에서 티가 좀 났었고요.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일단 카카오는 제가 착한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정직해. 되게 그냥 누가 보고 그림을 그리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잘 움직이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딱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3등분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11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뭐 이것도 나중에 가서 껴맞추기라고 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저는 똑같이 대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반등하고 있죠. 네. 반등하고 있고 일단 오늘 5% 정도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3등분선이고요. 그리고 4등분선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거는 기준점은 시세의 시작점인데 거래량 터지면서 나온 시작점을 이제 가장 큰 기준점으로 거래량이 봅니다. 나온? 네, 시세 시작점. 여기도 놓고 봐도 되기는 해요. 여기서 놓고 보면 여기인데요. 자, 이제 12만 6천 원 정도예요. 12만 6천 원. 근데 오늘 7,500원이잖아요. 이제 50% 되돌림 가격까지는 들어왔어요. 50% 되돌림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야말로 조금씩 이제 비중 조절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비중을 줄이자. 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얼마나 더 갈지. 근데 장기 평선 위에 있는 이 정도 한 13만 원 정도까지 지금부터 한 10,000원 정도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또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 위에서 많이 안 파셨던 분들은 그럼 여기서부터 진짜 버텼잖아요. 버텼고 이제 올라오는 구간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올라가면 반등하면 좀 줄이자는 관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이거는 더 이상 카카오는 앞으로 당분간은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대응할 거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한 42만 원 정도 여기 장기 입형 좀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볼까요? 이 정도가 맞겠네요. 여기는 위에서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는지 몰라도 50%선 이렇게. 네, 여기도 37만 5천 원 정도에서 반등했죠. 그리고 나서 얘도 딱 걸리네요. 여기 딱 끝부분을 좀 확대해서 여기요. 이 정도네요. 42만 원 정도가 일단은 저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믿는 근거는 이 앞에서 나오는 음봉의 대량 거래량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상황이 바뀐다고 하면 저도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라면 네, 지금의 상황이라면 그래요. 거래량 없이 스물스물 올라가면 저는 팔 거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양봉이 빡 서버리면 죄송합니다. 다시 살게요라고 될 겁니다. 그 양봉이 확 서는 데는 수급이 땡기는 데는 그죠. 또 뭔가 대외적인 변수가 있었겠죠. 바뀌었겠죠. 그거는 바뀌었겠죠. 그렇게 보고 대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장투 하시는 분들은 의미 없죠. 뭐 네가 뭔데 시장 타이밍을 봐. 네,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대응할 거고요. 시장이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단기적인 대응을 하고 싶다 네. 하는 분들만 그렇게 하면 되죠. 참고하시면 네, 되는 그렇게 거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NC 소프트도 한번 네. 보죠. 지금 일단 게임주 위메이드가 정말 많이 오르고 있죠. 메타버스도 연관되면서. 네. 이제 코인 가상화폐까지 좀 엮이면서 이제 그런 흐름을 나오고 있죠. 아니, 이걸 사실 좀 노렸어요. 여기서 이 무상증자 했잖아요. 100% 무상증자하고 물량 상장했죠. 그래서 요 정도 요 정도 20% 빠지면 얼마 정도일까요? 7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7만 5천 원까지만 밀리면 이거는 땡큐다. 안 눌러주더라고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갖고 지금 대장주 역할 노릇을 하고 있죠. 위메이드도 그렇고 룽투 코리아도 그렇고 오늘은 컴투스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빌도 그렇고 게임빌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네. 네,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NC 소프트. 근데 좀 아쉽죠. 최근에 다시 NC 소프트 반등하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대량 거래 양봉이 나오니까 확실히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이 소프트는 저는 뭐 별다른 말씀 드릴 건 없어요.
그냥 네, 그냥 보유하고 올라오나 보다. 네.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보유. 네, 보유하고 있으면 뭐 70만 원 정도까지겠죠. 요 갭 채우는 정도까지만 보유하는 거고요. 일단은 작년에 주도주들 삼전 하이닉스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전부 다 저는 추세는 꺾여졌다고 봅니다. 예, 쉬어가는 구간에 오는 거고 이제 수렴 구간 좀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수렴 구간을 거쳐야죠. 에너지를 또 다시 응축했다가 다음 턴이 돌아올 때 그때 시세를 내겠죠. 그때까지 시세를 낼지 안 낼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예. 근데 그 일시적으로 수급들이 지금은 거기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중소형주에서 있다라는 거죠. 오늘 게임주도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리오프닝 주식들 올라가는 것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일부 가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주식들, 그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오늘 그냥 상승 종목 좀 괜찮은 거 나온 게 한 69개나 나왔거든요.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을 때 한 10개 이하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종목장이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보험주를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코리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네. 네, 그리고 안 사시겠지만 말씀드렸던 JB금융지주 이것도 굉장히 스물스물 계속 올라갑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해볼 만한 단타로 해볼 만한 게 리드코프 이런 것들도 이것도 금융주라고 봐야 이거 저 대출 관련이잖아요. 그렇죠, 리드코프. 근데 예, 그죠. 이제 금리를 이제 계속 1금융권에서 옥죄니까 글쎄 뭐 대출 관련 기업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수익률 게임 차원에서는 리드코프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지금이나 뭐 처음에 비하면 사실 이제 당연히 좀 이제 벌리에이션을 깎아먹는 요소가 이제 등장하긴 했죠. 그렇죠. 네, 확장성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고요. 내가 이 주식을 그냥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인지 부조화일 수 있는데 제가 이 카카오를 갖고 있으면 계속 긍정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긍정적인 뉴스만 찾아볼 수밖에 없고. 근데 내가 카카오를 안 가지고 있다고 봐보세요. 누가 봐도 일단 하락 추세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많이 올라오면 뭐 차트를 안 보고 매매하시면 모르겠지만 차트를 흐름이라도 그냥 보고 하신다라고 하면 뭔가 추세 꺾어서 내려가는 추세라는 거는 이제 아실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 아까 이야기한 무슨 선이죠? 61선인가? 121선? 네, 이건 121선. 121선 네. 정도 오면은 매도하자.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리딩이 아닌데 리딩처럼 이렇게 또 그래.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저는 그렇게 하겠다. 네.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ETF 상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막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일시적으로 좀 봐야겠죠? 비트코인은 솔직히 잘 몰라서 지금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선물도 거래되고 하니까 엄청 올랐네.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6천만 원대라고 네. 6만 불. 네, 6만 불이니까 지금 볼까요? 지금 기준으로 거의 뭐 한 6천 원화 기준으로 지금 얼마인가요? 거의 한 7천만 원 가까이 되겠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거 어플을 켜보는데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7,650만 원, 60만 원 정도네요. 7,000도 훨씬 넘었네. 600만 원. 지금 거의 전고점까지 왔네요. 얘도. 네, 일단 뭐 비트코인은 뭐 연말 1억까지도 보신다는 분이 있으니까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뭐 선물 도입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수급적으로 그렇죠. 유효하니까 그리고 뭔가 제도적으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같이 따라서 움직이겠죠. 네, 완전 똑같이 비트코인이랑 차트도 거의 똑같거든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솔직히 이거는 뭐 여기서 언급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 포인트 모바일 한번 볼까요? 이 며칠 좀 상승을 했는데 내가 언제 술을 얻어먹나 지금 계속 매일 확인을 하는데 네, 드디어 2만 원 위로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뭐 장중에 좀 빨간색이 좀 보여져서 좋긴 한데 그냥 시장 반등하는 정도 올라왔고요. 뭐 이거 가지고 만족하진 않을 거고 저도 만족하지 않고요. 뭐 이제 저항에 닿았으니까 조금 더 밀린 척하겠죠. 근데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지금 시장이 포인트 모바일뿐만 아니라 다 개별주의 플레이들이 확실히 좀 나타나고 있고요.
종목별로 이슈가 있으면 되는 시장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개별 모멘텀으로는 지금 한번 해볼만 하지 않냐. 모멘텀 공백기니까 그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인트 모바일 뭐 3분기 실적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뭐. 이게 그때 얘기 중에 그 무상증자 네. 이슈 네. 요것 때문에도 좀 상승할 수 있다 했는데 무상증자 이후 상승한 거는 없는 거죠? 여기는 20%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많이 20%까지는 안 밀렸을 건데. 이것도 거의 한 20% 가깝게 밀렸었네요. 여기도. 여기서 그 이슈는 여기서 해소가 됐고요. 여기서 그 이슈는 제가 그렇게 해서 매매한 이슈는 여기서 이 정도 그걸로 끝난 거고. 여기서 끝났고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여기 상장 초기 이 물량들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죠. 포텐. 개별 계속 포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 거래량이 말렸잖아요. 거의 말랐어요. 오늘도 말라가지고 5만 6천 주밖에 거래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대로 생각하면 적은 돈으로도 조그만한 호재만으로도 주가 쉽게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포인트 모바일은 이제 한 3만 원 넘어가면 언급하는 걸로 하죠. 3만 원? 네. 네. 그때 그 3만 원은 돼야 제가 일단 제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3만 원을 원칙으로 하되 가끔 생각나면 물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침 뭐 실적 얘기했지만 이제 뭐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가는 그죠?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뭐 요즘 볼 때 뭐 실적 좋아서 사나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실적 안 본지 다들 꽤 되셨을걸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슈가 있어야지.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슈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두 가지. 본업이랑 플러스 알파. 본업도 잘해야 되지만 네. 뭔가 신사업에 네. 딱 들어간다. 네, 그렇죠. 그걸 잘해요. 대표적으로 지금 위메드가 게임하고 코인. 네, 이렇게 묶여 있는 거. 근데 그 코인을 메타버스까지 연결하시는 그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죠. 네. 그거 이제 좀 약간 저도 확장된 스토리를 읽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해서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뭐 이제 추세 추종 매매 하려면 또 그렇게 하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오늘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였잖아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계속 말씀드렸던 그럼 탄소 중립 가려면 결국 재생에너지 줄여야 되는 그렇죠. 부분들이잖아요. 재생에너지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전통 에너지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높이고 그러면 뭐 풍력, 태양광, 수소 이런 건데 오늘도 뭐 수소 관련 주식들 뭐 휴캠스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링도 삼성 엔지니어 어떻게 됐나? 와리꼬리를 달았네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다른 수소 관련 주식들 오늘 제가 봤던 게 JNK 히터, 이것도 흐름이 좋았고, 그다음에 일진그룹 하나 있죠. 아까 솔루스 첨단 소재. 네. 이건 아니죠. 참 이거는 2차 전지고. 잠깐만요. 여기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일진 하이솔루스 대 요거. 오늘 6% 많이 올랐죠. 네, 이런 것들 하고 쭉 보면. 보죠. 오늘 보면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쪽 흐름이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고요.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들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도 오늘 흐름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한전 기술은 실제로 원자력 관련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한전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조금 엮여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약간 시장이 좀 비합리적인 일 좀 때도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원자력 관련해서 설계 뭐 이런 거는 좀 있기는 하네요. 솔직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지금이 되게 이슈에 붙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그렇죠. 이성적으로 좀 어려워. 이게 왜 올라? 이게 할 정도.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한 발 물러나서 지금이 좀 비이성적인 과열 시장이라고 보면 한 발 물러나서 전열을 재정비하던가 아니면 시장이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같이 미쳐버리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미쳐버려. 저는 후자에 있고요. 미쳐 있습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이번에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한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저장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생산이 될 때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로는 수소가 가장 그렇죠. 유일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수소가 앞으로 더 집중 부각이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네. 있긴 하더라고요. 수소는 2013년 제가 전기차 얘기했었죠. 전기차 2013년도, 14년도 그때 한번 1차 시세 냈다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대시세는 다가오는 미래에서 결국 나오거든요. 그렇지. 다가오는 미래랑 근데 그게 되는 미래. 이런 부분들을 애널리스트 분들 잘 찍어주세요.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의 보고서들을 보면 결국은 뭐 LNF 좋다 했는데 계속 시세를 냈잖아요. 다 냈다고. 문제는 팔 때 매도를 못하니까 왜 그러냐. 너 결국은 뒤에 가서 이제 손실 보는 분들이 이제 그 욕바지를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는 건데, 결국은 초반 시세는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는 그런 상상력에서 많이들 나와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허구맹랑한 소설 쓰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수소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는 뭔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를 쓰는 거거든요. 전기차가 2017년도에 그랬어요. 그때 했다가 그때 한 번씩 냈다가 2014, 15, 16, 17, 18 한 5년, 4년, 5년을 절었죠. 소위 말해서. 그러다가 2018년, 19년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수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수소 기술이 이제 기술 발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앞당겨지느냐, 더 늘어지느냐 그 사이인데 한 2030년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면 전기차랑 약간 느낌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기차 2013년부터 이차에서 2018년 5년 정도. 수소도 지금부터 2030년이니까 조금 더 기술 당겨지면 뭐 되게 비슷하겠죠. 그래서 지금 수소 관련 주식들을 잘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대시세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그리고 이게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안 갈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소 관련 섹터로 찍혀 있는 종목 검색해보면 쭉 나오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이제 누가 대장이 되느냐, 누가 LNF 같은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가장 먼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오르는 게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되겠죠. 예. 그때도 보면 삼성 SDI가 기억이 났었던 거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수소 기술을 도입할 수 있어서 누가 가장 열심히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지금 일진그룹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 중에 하나고, 롯데그룹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다 조금씩 하고 있죠. 예. 일진그룹이 사실 중소형주 중에서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죠. 효성도 그렇고, 효성. 네. 그리고 그 관련된 분이 한번 나와서 출연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네. 글로벌 ETF 수소 관련 ETF가 네, 하나 딱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좋은 그런 방법이죠. 것도 괜찮을 네, 것 같고. 좋은 방법이죠. 이걸 모르겠어.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티커? 티커를 몰라서 네. 그러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네 글자던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그럼요, 어떤 네. 기업이 튈지 모르니까. 그렇죠. 다 담는 모르면 것도 다 담는 것도 괜찮죠. 네. 그리고 미국계 성공할지 한국계 그렇죠. 성공할지 모르니까. 중국계 할지 모르니까. 어떤 종목이 어떤 나라가 수소 주도권을 잡을지 그렇지. 모르고요. 현대차가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현재까지는 그렇죠. 현대차하고 네, 토요타가 현대그룹, 가장 앞서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투자의 아이디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손실 본 분들 좀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그죠. 싶기도 네, 해요. 네. 미래에 대한 기대감. 네, 그래, 그렇죠. 조금만 더 스터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신중하게 그죠. 잘 투자하고 하면은 다시 복구할 수 있다. 이익 낼 수 그럼요. 있다. 대신에 너무 사랑엔 빠지지 마시고, 그렇죠. 이제 열애할 때는 열애해야 돼요. 주식이랑 뜨겁게 열애해야 돼요. 대신에 헤어질 때는 그냥 근데 사랑이 너무 빨리 식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네. 근데 아니다 싶으면 그럴 수도 있죠. 아니다 그런가? 싶으면. 네, 굉장한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기회는 있다는 거. 네. 그럼요. 기회는 있죠.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이제 또 금요일 날 네. 만나게 될 텐데 금요일까지 뭔가 변수라든가 이벤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변수는 없습니다. 없고요. 변수가 이러다 나오면 어떡하려고. 아니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변수는 없어요.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는 없고 돌발 변수는 뭐 항상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네, 돌발 악재라는 변수는 거, 외국인들이 악재든. 갑자기 뭐 변심을 한다던가 뭐 중국 이슈, 뭐 중국에 대한 악재 이슈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그게 항상 중국 위기론, 뭐 중국 위기설은 항상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만약에 진짜 현실화되고 정말로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입힐 거였으면 벌써 망가졌을 겁니다.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순간순간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직은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 이번 주 주간 밴드는 여전히 3,050포인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탄력은 조금 더 약해질 거라고 보고, 뭐 그 안에서 계속 이제 퐁당퐁당 매매를 잘 하셔야 되는데 어렵네요. 저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보시는 거랑 간극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네. 좀 스터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 속은 상하지만 그거를 머릿속에서는 빨리 잊으려고 하지만 왜 내가 이렇는가 그럼요. 아주 그냥 이를 갈면서 스터디를 하셔야. 지금 분명히 내가 이 주식을 팔면 사야지 했던 주식들이 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물려서 못 샀던 거지. 지금 딱 그 심리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네. 분명히 갈 거. 그래서 있는 걸 잘라서 사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 관점이에요. 한 팀장의 제 관점. 개인 오피니언이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아니 뭔 말을 하지 할 말 없다고 하더니 그러네. 뭐 또 한 한참 시간이 얘기하네. 됐네요.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또 스터디 밤잠 주무시지 말고 스터디 좀 하셔서 금요일 날 또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 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 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9회 기회 8.15 머니톡에서 9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